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미 법무부가 친여 한인단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친여 한인단체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도 보수단체가 있고 또 이 좌파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좌파단체들 중에서도 극성 좌파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이 미국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나라 민주당을 위한 내지는 이재명을 위한 또 좌파들을 위한 그런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전선언을 위한 종전선언법 제정,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미 의회에다가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아무래도 지금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쪽에 편드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게 바로 종전선언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북한은 종전선언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이라든지 문재인 뭐 다 그쪽에 동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 종전선언을 해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휴전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없어요.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이 하고 우리랑 같이 하는 거지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을 편드는 그런 미국의 한인 단체들이, 좌파 단체들이 말이죠, 미국 의회에다가 이 종전을 위한 종전선언법을 만들자라고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말이죠, 뭐 대리인이 됐든 뭐 그걸 로비라고 부르든 간에 이걸 하려면은 법무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법무부의 케어 속에서 해야지 이 로비를 갖다가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정부를 위한,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든가 또 외국 뭐 정당을 위한 그런 어떤 대리 내지는 로비를 할 때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가 바로 이제 법무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카팍, 이 KPAC가 그런 등록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무단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한 내지는 또 민주당을 위한 그런 로비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 위반으로 지금 내사에 착수했다는 건데,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서만 또 활동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만 된다는 법을 FARA법, 파라법이라 그래요. 파라법. 이 파라법을 그러니까 어겼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내사를 받게 된 것인데, 최광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최광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재명의 이제 외교안보 특보, 그 대선 때 말이죠, 그걸 했었고, 뭐 문재인의 뭐 경희대법대 후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인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좌파들을 위한 어떤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끄는 단체가 바로 그 카팍, KPAC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지금 미 법무부가 내사에 착수했는데, 뿐만 아니라 FBI까지도 수사를 위한 어떤 지금 준비 단계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 저번에 서영교 등이 미국에 갔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미국에서 이와 같이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에서도 말이죠, 또 하원에서는 이런 법안에 찬성하는 그런 또 의원들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미국이라 그래가지고서 뭐 전부 다 뭐 보수도 아니고 전부 다 진보도 아니고 그런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을 갖다가 이제 집중 공략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고서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미 의회에서 말이죠, 한반도 종전선언, 바로 이거죠.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영구적 평화협정,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된 이른바 한반도 평화법안, 이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친여 성향 재미단체, 이게 바로 미주 민주 참여 포럼, 여기에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법무부에 접수됐고, 그리고 법무부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주 민주 참여 포럼, 이게 KPAC 카팍인데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종전선언,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영구적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친여 성향 재미단체 요 카팍, 요게 외국인 등록법 어겼다는 이유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됐다. 내사를 받게 됐다. 자,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 특보를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법대 후배인 바로 재미사업가 최광철 씨가 대표로 있는 이 단체다 이거지. 근데 이 단체가 바로 파라법,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 대리인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어겼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이와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도대체가 말이죠. 이재명이 아무리 지금 민주당의 지금 출신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과연 친여 성향 단체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이런 평화협정을 맺자고 로비를 하게 되면 트럼프는 뭐라고 보겠습니까? 트럼프는 이재명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뭐 지금 뭐 미국의 더군다나 민주당 트럼프가 얼마나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을 또 싫어하고 민주당을 싫어합니까? 그럼 거기하고 엮여가지고서 무슨 뭐 종전선언을 하자고 뭐 로비를 한다. 그러면 말이죠. 그 단체뿐이 아니라 카파뿐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해서도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니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신눈을 뜨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 파라법이라고 하는 것은 1938년 제정된 건데요. 바로 대리인으로서 한 활동, 로비 활동을 할 때는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라법 서관부서가 법무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대리인 등록하지 않고 하면은 바로 이것이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것인데 지금 나온 얘기는 말이죠. 미국에서도 반 트럼프 성향을 보이는 민주당 하원 의원 브래드 셔먼이라고 있어요. 이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바로 그런 어떤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그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 그 다음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사람이 브래드 셔먼이라는 민주당 하원의원인데 이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빠요. 반 트럼프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그 미국에서의 의회 행사에 조정식, 서영교, 김용배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플라이츠 부수장을 만나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이제 거기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석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플라이츠 부수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하면은 미국이 한국에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셨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 브래드 셔먼이라는 의원이 있다. 이 의원이 바로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광팔고 또 추진하는 의원이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그 의원을 만났다. 근데 그 의원하고 행사를 했다. 무슨 행사를 했느냐. 종전선언을 위한 그런 어떤 활동, 그런 행사. 여기에 참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카팍이라는 단체가 미주 한인 단체인데 여기에 최광철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회장이고 이 단체가 바로 그렇게 또 미국 의원들에게 미국 조야에 로비를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외국인 등록법 이걸 어기고 파라법을 어기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FBI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수사나 또 내사에 착수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말이죠. 그 법무부에 신고된 내용에는 최광철 대표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 후보 직속 외교안보 특보에 임명이 됐고 그 사람이 말이죠. 이 카팍이 미국 외 거주자들로부터 페이팔 신용카드를 통한 후원금을 또 모집했고 이거 뭐 지금 크게 말이죠. 일을 벌이는 거죠. 단순히 직감을 받거나 외국인의 후원을 받는 것만으로는 파라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를 매개로 한국 정부의 영향력을 더 키우도록 행사를 돕고 미국 내 여론 정책을 갖다 의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 이건 파라법 위반이 된다. 다시 말해서 뭐 후원금도 모으고 뭐 난리 쳤는가 봐요. 그런데 뭐 후원금을 모았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파라법 위반은 아닌데 어쨌든 한국 정부의 영향력을 갖다가 미 의회에다가 지금 미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 그거 하려고 이재명 정부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 여기를 갖다가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지금 파라법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파라법을 안 지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법 위반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뭐 파라법을 어겨가지고 미국 법무부에 내사를 받게 됐다. 그 다음에 FBI에 수사를 받게 됐다. 뭐 그거는 좌파들로서는 뭐 지금 상당히 우측됐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계속해서 좌파들은 말이죠. 아니 더군다나 최광철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의 지금 뭐 외교안보 특보로까지 대선 때 그렇게 임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종전선언법을 만들자고 미국에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민주당에다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됐기 망정이지. 이거 말이죠. 자칫하다가는 정말로 한반도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종전한다. 미국이 북한하고 연락사무소 만든다. 미국이 북한하고 불가침 협정 맺는다. 평화협정 맺는다. 그래버리면 우리는 황되는 거야. 왜 황되는지 압니까? 지금 북한에 핵이 있잖아요. 핵이 있는 상태에서 종전협정을 맺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종전협정을 맺는다는 말은 미군이 철수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근데 전쟁 중인데 휴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지. 아니 전쟁 끝나면 남은 나라에 왜 있어? 엄밀히 말하면 말이죠. 물론 전쟁 끝나도 뭐 영국 같은 데도 뭐 주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영국이라는 나라가 정한 거니까 그렇다고 치죠. 우리나라는 근데 분열이 돼 있잖아요. 좌파하고 우파가 분열돼 있어가지고 보세요. 만약에 종전협정 맺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냥 난리 날 걸 저 좌파들이 왜 미군이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은 핵이고 우리는 핵 없으면 그러면 나중에 유사시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뭐 미국이 뭐 지금 다시 올 리도 없는 거고 한번 떠나면 안 와요. 난 안 온다고 봐. 그러면 유사시에 말이죠. 핵이 없는 절대적으로 핵이 없으면요. 다른 무기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다른 무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그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걔들이 왜 항복했는지 압니까? 물론 전쟁을 계속했더라도 연합군이 이겼겠지만 원래는 폭탄 하나 떨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독한 사람들이야. 원래는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항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떠들은 거잖아.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지금 일본 애들이 그 전쟁 동력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핵 하나 떨어뜨리니까 그냥 뭐 깨갱하고서 끝났잖아요. 이 상대가 안 돼. 다른 어떤 그 전력하고는 탱크 뭐 1000대가 있으면 뭐 할 거고 비행기 10,000대가 있으면 뭐 할 거야. 핵 몇 방 떨어뜨리면 그것도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군이 있어야만 미군은 핵도 갖고 있는 거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이 있지만 미군이 들어와 있다는 건 핵이 있다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잠수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핵이 뭐 평택 기지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아니면 뭐 또 지금 뭐 항공모함 뜨면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데 미국이 뜨면 핵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종전협정을 하려면 핵을 만들어 놓고 해야 돼. 아니면 안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미국의 핵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런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절대로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은 종전협정 무조건 하자는 놈들은 결국 북한 편 드는 거지. 결국 사이주로 가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미국에서 법무부에서 파라법 위반으로 그렇게 내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강신업TV에 대한 응원은 222번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